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장 통계 분석의 이해입니다. 11절하고 12절이 아마 가장 여러분들 어려우신 과정이 될 것 같아요. 11절은 좀 그래도 쉬운데 12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선 통계 분석의 이해를 1과 2로 나눴어요. 조금 쉬운 1파트와 2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통계 분석에서는요, 통계 분석은, 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료들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통계 분석의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 분석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거나 예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계 분석은 자료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그 패턴을 식별하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 방식을 의미하고요. 우리 통계 분석할 때 주로 뭐 SPSS나 뭐 SAS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네. 통계 분석의 분류에 있어서 두 가지 점을 하나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 가장 처음에 또 이야기했는데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통계는 뭐냐면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요. 이런 자료가 어떤 자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고 수는 어떻게 되고 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평균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자료의 특성만을 기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평균이나 표준 편차, 빈도, 백분율 등을 이용해서 자료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추론 통계는요, 우리가 지금 그때 표본에서도 아마 했을 거예요. 모집단에서 뭐를 뽑죠? 표본을 뽑죠. 표본을 통해서 어떻게 모집단을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본에서 추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모집단을 추론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설 검증이라든가 뭐 회귀 분석, 상관 분석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 T 검증, F 검증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연구자는 표본의 자료를 넘어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걸 우리가 기술 통계다, 추론 통계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중심 극한 정리라고요. 별표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 극한 정리. 중심 극한 정리는 통계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요. 통계적 추론과 분석 기법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주로 평균이나 표준 표차의 모수를 가진 모집단 분포에서 분포의 어떤 모양과 관계없이 표본의 크기가 증가, 커짐에 따라, 커짐에 따라 표집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에 근접해 간다. 여기 별표 치세요, 여러분. 정규 분포에 근접하게 분포한다. 또 모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에 근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셔도 여러분 아마 쓰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규 분포라는 용어 되게 중요합니다. 정규 분포.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포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 지금 이렇게 종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도라는 용어와 첨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예,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고, 네. 이런 자료도 아마 너무 똑같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하죠. 네. 네, 아마 자료가 이렇게 돼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네,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첨도는 분포의 뾰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평균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평균이 여기 있고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고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첨도라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어때요? 가운데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정규 분포에 비해서. 또 적게 몰려 있는 건 어떨까요? 아래쪽으로 돼 있는 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네, 무슨 얘기예요? 평균 중심으로 굉장히 아래쪽으로 되게 널찍하게 퍼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도 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외도 첨도에 대해서는 잠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이제 기술 통계치에서 이제 중심 경향치라는 용어가 나와요. 중심 경향치 뭐냐? 어, 이제 얼마나 데이터들이 중심에, 아까 우리 정규 분포에 근거해서 이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있는지, 이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중심 경향치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삼포도라고 합니다.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중심 경향치 먼저 보면 경향치는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뭐라고 그래요? 중심 경향치라고 그러죠. 이 다시 말해 데이터 집합의 대표값 또는 평균적인 값을 의미하는데 이 중심 경향치에는 세 가지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평균입니다. 모든 데이터 값을 합한 뒤에 어떻게 해요? 데이터의 수로 나누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심 경향치겠죠. 평균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모든 데이터 값을 합한 다음에 나눈다. 그런데 이제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값.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한 값, 절반으로 나눈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게 176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개가 이제 짝수가 있을 때는 72.5가 중앙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앙값이 너무 가운데 있으니까 평균과 다를 텐데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숫자 3, 그다음에 5. 예. 여러분 적어 주세요. 3, 5, 7, 9. 잠시만요. 다시 한번요. 예, 여러분들 3, 5, 7, 9,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예. 3점, 5점, 7점, 9점, 100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의 평균값은 얼마일까요? 평균값. 평균값은 다섯 개에다가 이 더한 걸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계산해 봤는데 24.8이 돼요. 네. 3, 5, 7, 9, 100에서요. 24.8이 되죠. 그런데 이 중앙값은 어디일까요? 한 가운데 있는 값은 3, 5, 7, 9, 100이기 때문에 7이 됩니다. 7. 그러니까 즉 평균값은 24.8이지만 중앙값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값은 7이라는 거죠. 다섯 개의 값 중에 가운데 있는 건 7이지만 평균은 24.8로 가 있으니까 어때요?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친 그림이 되는 거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평균과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3, 5, 7, 9, 100을 놓고 평균값과 중앙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하나의 값은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최빈값.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이 어디냐. 그래서 10줄, 13, 10줄, 10줄, 15, 16살이 있다고 하면 12살 같은 경우는 3명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 하고 이것을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의미를 각각 보여주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삼포도예요. 삼포도. 삼포도는 데이터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 삼포도 우리가 점을 찍었을 때 예를 들어 뭐 10줄, 13, 10줄, 15 이렇게 찍었을 때 쭉 나오잖아요. 뭐 아니면 평균 점수를 계산한다 그럴 때 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의 점을 찍으면 그 점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삼포도를 통해 데이터들이 중심 경향치 주변에 밀접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또 주요 지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범위입니다. 범위. 데이터 집합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죠. 최고 점수가 100점이고 최저 점수가 10점이라면 여기 좀 오타입니다, 여러분. 네, 100 마이너스 10은 뭐예요? 네, 100 마이너스 10은 뭐예요? 네, 90이 되겠죠, 90이. 그래서 범위라는 것은 가장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편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편차, 말 그대로 평균과의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평균과의 차이. 예를 들면
40, 50, 60점의 평균은 우리가 50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편차는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점과 40점을 조사했더니 10점이 되겠죠. 10점의 평균 차이가 나고 50점과 50점은 0점, 60점과 50점 마이너스 10점의 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안 좋은 건 뭐냐면 각각의 점들에 대한 편차를 구할 수 있지만 이 세 명의 집단, 50, 40, 50, 60점이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평균 차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라고 하면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해서 이 편차의 다른 개념인 분산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분산도 비슷합니다. 데이터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즉, 편차도 얼마나 떨어지는지 나타내죠. 그런데 평균으로부터 각 데이터 값의 차이를 제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균 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0이 됐으니까 그 차이에다가 제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에 제곱하면 뭐가 되죠? 100이 되죠. 그 다음에 0은 제곱하면 0이 되죠.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가 되니까 즉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죠. 그럼 이 세 집단의 평균은 200이 됩니다. 200을 가지고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약 한 70은 안 되지만 60 몇 점이겠죠. 그 정도로 값이 나오는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산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곱을 한 거예요. 제곱. 그러다 보니까 값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수식을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그건 무슨 말이냐? 분산에다가 제곱근을 이라는 거예요. 제곱근. 그래서 똑같이 데이터 값들이 평균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분산에다가 제곱근, 우리 루트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수록 뒤쪽에 예시를 넣었어요. 그 전에 표준 오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본의 평균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의 평균이 모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표준 오차다라고 이야기하고 표준 오차가 또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쓰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아까 표준 편차와 분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5명인 집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50점부터 90점까지 있으니까 이 집단은 최저 점수는 몇 점이에요? 50점. 최고 점수는 몇 점이에요? 90점. 그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50점부터 90점까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평균 값을 구해 보면 5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사례수 뭘로 나눠요? 5로 나누죠. 그러면 70점이 됩니다. 편차는 70점의 차이가 마이너스 20점, 마이너스 10점, 0점, 10점, 20점입니다. 편차를 모두 더해주니까 뭐가 돼요? 0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5명의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개별은 확인할 수 있지만 5명의 집단으로부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주는 게 뭐다? 분산이다. 그래서 뭘 제곱을 하자고 그랬어요. 제곱. 네, 제곱. 그래서 20점에다가 제곱하면 400점이 되고 10점에 제곱하면 100점, 10점에 100점, 20점에 400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제곱글을 씌워줌으로써 플러스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식이 나왔더니 200점이 되네요. 그쵸? 1000점에다가 5를 하면 예, 200점이 되네요. 200점인데 이 200점이 떨어져 있다. 내 값은 50부터 90밖에 안 되는데 200점이 떨어져 있다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산은 흩어져 있는 정도가를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준 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제곱의 성질로 인해서 값이 커졌다는 분산식에 뭐를 씌워요? 루트를 씌워준다는 거예요. 루트를. 그래서 200의 루트를 하니까
14.14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5명의 집단은 평균 70점으로부터 14.14 플러스 마이너스 14.1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보세요. 집단이 아까 우리가 위에서 했던 집단이죠. 어때요? 네, 이런 집단이죠. 그런데 65점부터 68, 70, 72, 75점까지 점수를 조금 내려놨어요. 네. 65점, 80점, 70. 자, 이 위에 것과 밑에 것의 점수가 차이가 좀 나죠? 네, 위에는 50점부터 90점이라면 65점부터 75점까지 집단이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만약 이게 수학 성적이라면 A집단을 가르치는 게 편할까요? B집단을 가르치는 게 편할까요? 네, 맞습니다. B집단을 가르치는 게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65점부터 75점 사이니까 50점에 맞추기도 어렵고 90점에 맞추기도 어렵고 이 동일한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을 좀 알기 위해서 요렇게 밑에다가 제가 제시해놨습니다. 자, A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좀 알아볼게요. A집단의 분산은 아까도 했듯이 우리가 1000점에서 하니까 14.14가 나왔죠. B집단은 어떤가요? B집단은 똑같죠. 여기서 평균과의 차이는 70점이니까 5점, 2점,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2점, 2점, 5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편차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분산으로 바꿔볼게요. 이걸 제곱을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5점, 그럼 58점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25점부터 이걸 더한 거를 네, 5로 나눠주면은 네,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네, 11.6에 3.40이 되는 루트를 씌우면 아이고, 네, 루트를 씌우면 3.40이 되네요. 즉 무슨 얘기인가요? 네, 위의 집단은 표준 편차가 14.14점으로 크고 밑에 집단은 3.40으로 작다. 그래서 A 집단과 B 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집단의 특성을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삼포도를 가진다. 삼포도가 뭐였어요? 점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르게 찍혔죠. A 집단과 B 집단의 평균은 70점으로 그쵸? 동일하죠. A 집단이 B 집단에 비해 변동성이 A 집단이 B 집단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크잖아요. 50점부터 90점까지가 있는 거고 65점부터 75점까지 있으니까요.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 평균을 중심으로 더 집중되어 있고요. B 집단은 A 집단에 비해 더 유사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A 집단과 B 집단의 분산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를 설명하면서 집단의 특성까지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가지고 5번 문제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5번 문제 보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자존감 수준을 조사했대요. 평균 값은 동일했대요. 위하고 똑같죠. 분산이 평균 그러니까 참여 집단의 분산이 비참여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무슨 얘기인가요? 더 분산이 작다는 건 평균으로부터 적게 떨어져 있고, 비참여 집단은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자,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변동성 수준이 더 낮나요? 저 변동성 수준이 낮죠. 두 집단의
평균 편차는 차이가 없나요? 아니죠. 표준 편차, 평균 편차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평균 편차, 표준 편차라고도 합니다. 차이가 있죠.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서 동질적이죠. 참여 집단 평균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산포도를 가진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죠? 네,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료의 분포가 심하게 편포되었거나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 경우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는 집중 경향치는 뭐냐? 우리 집중 경향치에서 세 개 배웠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안정값을 유지한다. 우리 아까 뭐를 해보자죠? 3, 5, 7, 9, 100. 네, 100. 그러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100이라는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안정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중앙값, 7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중앙값이 됩니다. 자, 분포의 집중 경향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변수들을 값들을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값을 뭐라고 그랬죠? 한 가운데 있는 값, 중앙값. 빈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값을 뭐라고 그랬죠? 최빈값. 자, 평균이라는 것도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평균은 모든 변수값을 합한 후에 총 사례로 나눈 것을 평균이란다. 이런 거 주관식으로 나오면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연속적인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땡땡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뭐라고 그랬죠? 범위. 땡땡은 평균과 각 관찰치와의 편차의 제곱을 씌운다. 제곱에 대한 평균을 의미한다. 뭐라고 그랬죠? 평균하고 관찰치의 편차, 평균 70과 50 사이에 20이라는, 마이너스 20이라는 편차가 생겼고, 그 편차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뭐죠?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자, 평균과 표준 편차의 모수를 가진 모집단에서 분포 모양에 관계없이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 분포가 평균이 정규 분포에 근접해 가는 것. 근접해 가는 것. 네, 그래서 증가함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정규 분포, 동그라미 쓰 정규 분포에 근접해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중심 극한 정리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통계 분석 1을 배우셨고요. 통계 분석 1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